먼저 제일 주제 발표 제가 했습니다만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주제 제가 발표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먼저 김원철 박사님이 이게 간단하게 의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론 주제가 3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처음에 이제 1번 예를 들면 당진시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자원봉사자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되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발표 하고 이제 준비하시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당진시의 2020년 교통문화지수 C등급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등급인데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고, 우리가 이제 보통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운전자, 차량, 도로 이렇게 여길 수 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 PI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전자의 원인이 한 93% 정도 되고 차량의 원인이 한 13%, 도로의 원인이 한 34%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복 원인이 그 안에 포함된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운전자의 원인이 약 90%를 차지한다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운전자, 그러니까 도로 이용자의 의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운전자의 의식 개선은 이제 교육이나 체험 또는 이제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어, 제고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고, 이런 이와 같은 그 대책안을 실행을 할 때 자원봉사자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발표 중에 말씀하셨는데 리빙랩이라는 부분을 좀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우리가 지금 당진시의 교통 취약 부분에 대해서 좀 도출을 했고, 지금 교통안전 의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의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리빙랩을 좀 해보는 거죠. 근데 의식 개선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내가 불법 주정차 또는 정지선 준수 이런 교통 안전 행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잘 지켰을 때 내가 생각하는 당진시의 교통안전 기여도가 어느 정도 상승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설문지를 통해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고 정시선을 준수했을 때 나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내 기여도가 높아졌구나, 이런 이제 그 뭐 자가 체면이죠, 소위. 이런 이제 행태를 계속 체크하다 보면 나의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조금 도입을 해서 사회 실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이 예를 들면 시범적으로 리빙랩 사회 실험을 좀 해보고 이 결과를 공개 발표를 해가지고 당진 시민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조성하는 역할을 좀 담당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김원철 박사님은 제가 이제 발표했던 교통안전 의식 개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의식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운전자의 요인이 크다, 90% 이상의 요인이 크다라는 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분들의 그 도로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은 이게 도구적으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방식으로서 리빙랩 스스로 이렇게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체화시키고 하는 그런 리빙랩 방식의
교통 질서 준수에 따른 교통 안전 기여도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들을 스스로 이렇게 체험해가는 과정으로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런 뭐 특정 집단으로 해서 그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의 결과값을 시민들에게 공표를 해서 이렇게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자꾸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시설 중심으로 어떻게 시설을 바꿔줄 건가, 이걸 리빙랩을 어떻게 구현해 볼 건가라고 이렇게 좀 생각의 깊이가 한계가 있었는데,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성건 처장님, 아주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아주 베테랑이고 전문가시죠? 예,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발제를 해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 그리고 또 짧은 기간 안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서 일정 부분 또 역할을 수행하셔서 오늘 이렇게 또 공청회 토론회까지 이렇게 마련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첫 술에 뭐 배부르는 것도 아니고 처음 이게 시작된 만큼 나름 앞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감으로써 그 의미가 더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단발적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과연 그게 좀 안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런 교통이라는 거대한 교통안전 특집 이런 부분의 공적인 영역에 우리 사적으로 자원봉사의 볼런티어, 넌 NPO라든지 NGO 이런 뭐 활동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건가? 결국에는 우리 센터장님 이제 관민에 대한 얘기가 나누셨지만 실제는 여기에 또 기업이라는 또 역할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공사의 역할에 있어서의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현재 행정 주도의 한계를 갖다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도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자원봉사자의 지금 이번에 역할 이런 범위라는 부분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천안시 같은 경우는 천안시 보안관이 중심으로 돼서 중고등학교 청소년 교통안전 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의 중고생의 봉사 시간을 갖다 인정해 줘 가면서 청소년들도 천안시에 대해서 이렇게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데 어른들이 좀 각성해야 된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 이 자원봉사라는 그런 톡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언론사, 기자 확대시켜야 된다. 결국 이러한 작은 활동들을 어떻게 재생산하고 확대 증폭시켜 나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러한 토론회도 결국은 언론에서 어느 정도 다루고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런 활동을 갖다가 알리는가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요.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 나왔다시피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또 행동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실제 이 봉사단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 교육이 좀 더 제대로 또 이루어지면은 자긍심도 가지고 그분들이 또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이제 분야별로는 굉장히 어린이 스쿨존에 대해서 조사를 아주 또 심도 있게 하셔서 나름 또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또 발표까지 해주셨는데 좀 더 이러한 부분의 영역에 있어서의 분야도 어린이로 한정하지 말고 장애인, 외국인 모르겠어요. 당진시에 얼마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라든지 실무 책임자 뭐 체계를 개선해야 되냐 시민의식을 먼저 해야 되느냐 다 이거 닭과 뭐 계란의 뭐 그런 정도의 얘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병행돼야 되겠죠.
하여튼 이번에 그런 어떤 그 곳을 발표를 통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앞서 얘기 나온 것처럼 운전 행태를, 그다음에 보행 행태를 어떤 식으로 바꿀 건가. 예, 맞습니다. 뭐 시설 개선 못지않게 이러한 불안전한 운전 행태하고 보행 행태를 개선함으로써 그 교통안전을 갖다가 좀 더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이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 나온 대로 시민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캠페인 홍보 활동 중요합니다. 내년 1월부터 올해 2021년 12월 6일 날 충남 교통의 안전의 날, 매월 1월 첫째 주 월요일은 교통의 안전의 날로 하자고 선포식을 했습니다. 좀 그러한 선포식을 한 만큼 앞으로 당진시도 도 정책에 맞게 나름대로 매월 월요일에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캠페인의 주제는 연말이 된다, 연초에 된다, 그러게 아무래도 술 마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그 캠페인에 대한 그 특성을 계절별로, 시기별로 포커스를 맞춰서 효과적으로 홍보를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2021년 4월 17일 날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5030 정책에 대한 이 부분은 정부의 지속적인 아마 정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 5030에 대한 관심과 실제적으로 이게 원하는 5030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또 그다음에 의견을 통해서 경찰서에도 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시설 개선 뭐 이 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탄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 시민들이 그 잘못된 시설이라든지 보행 환경, 어떤 보행 시설이라든지 보행을 방해하는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시민의 눈에서 바라볼 때 이러한 또 시설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은 굉장히 과속을 많이 하는데 과속 카메라가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아니면 여기는 굉장히 사람도 많고 야간에 어두운데 조명 타워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횡단보도에는 좀 더 투광기를 해서 조명을 받게 해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는 그냥 주행 유도선만 그어줘도 굉장히 주행 유도선 그렇게 가격도 얼마 안 하지만 이 혼선을 막고 굉장히 원활한 교통도 이루어지고 안전하게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걸 안 하지? 이러한 좀 이렇게 제한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도대체 뭘 생각하고 뭘 제안하는가를 우리 봉사단들이 느끼면서 생각해낸 걸 또 모아가지고 시에도 전달하고 경찰에도 전달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그 정부에서도 그렇고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안전신문고, 불법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신고할 수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륜차 공익제보단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기존에 이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할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우리 천안시 청소년 교통봉사단들의 그분들에게, 중고생들에게 이런 뭐 안전신문고에 대한 것도 알려주고 교육도 시키려고 하면서 실제 그렇게 그 좀 안전에 유해되는 그런 행태를 좀 지적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활동도 하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당진에도 우회전 사고가 이렇게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회전 사고는 특히 겨울철에 위험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일본, 캐나다 이게 세 개 나라를 갖다가 운전자가 좌회전, 우회전할 때 좌우를 몇 번 쳐다보고 우회전을 하는지 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적었습니다. 부산이 제일 적었고, 그 다음에 서울이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오사카, 일본의 동경. 일본 사람들 보통 두세 번 봅니다. 평균이 2.5, 한국은 1.5. 한 번만 더 보면은 굉장히 사고가 줄어드는데,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인구도 한 2배 이상 많고 자동차도 4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사망자 수가 적어요. 이 한 번만 더 보기 운동을 갖다가 더 실천했으면 좋은데, 겨울철에 우회전 사고가 왜 위험하냐면 썬팅입니다. 썬팅. 이게 차가 멈췄어요. 조명이 밝지도 않은데 운전자가
보행자를 위해서 멈춘 건지, 보행자를 건너라고 해서 멈춘 건지, 아니면 운전자가 일단 멈추고 저쪽에서 차가 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 차가 안 오니까 가려고 하는 건지,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깜깜하니까. 보행자는 당연히 멈춰줬다고 생각하니까 아 이제 나를 위해서 멈춘 모양이다고 건너려고 하고, 운전자는 한쪽만 바라보다가 아 사람이 안 오구나 하고 건너다가 이러다가 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우회전 사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 지금 현재 하는 매핑이 좀 더 실제 현장에서 노인 경로당 같은 데서, 일본에는 아차 사고에 대해서 이런 매핑을 합니다.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에 가서 아 어디가 위험합니까? 어디가 제일 위험합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또 위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간색, 노란색, 뭐 청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해서 히아리치즈라는 걸 해요. 물론 어린이한테도 가능한 얘기죠. 그게 이제 아날로그 매핑이라고 합니다. 대학생 정도가 되면은 핸드폰으로 디지털 매핑,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점만 딱딱 찍어서 레벨을 갖다 정하면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디지털 매핑, 아날로그 매핑, 거기에다가 실제 경찰서에서 사고 다발 지점, 사고 다발 구간 매핑까지 겹치면은 아 이게 시민들이 인식하는 레벨과 실제 교통사고가 나는 레벨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이게 결국은 하이니 법칙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사고의 저변에 300개의 어떤 위험 요인과 29개의 뭐 중상, 한 가지 뭐 한 명의 사망, 이런 뭐 1대 29대 300의 법칙. 그러니까 이 위험 요인 저변에 있는 300가지, 29가지를 줄임으로써 사고를 줄인다는 얘기인데, 결국 시민들이 그런 저변의 위험 요인을 줄여야 된다는 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해 보는 것은, 이러한 자원봉사단의 활동이 확대되어져서 결국은 시민의 그 지역별로 좀 더 세분화해야 된다. 이 교통문화 지수를 당진시로 크게 보지 말고 당진시 안에서도 경찰의 지구대별 아니면은 행정구역의 동별로 세분화해서 서로 경쟁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동이 이번에는 굉장히 좋았다. 아 어느 동이 이번에는 이런 요인이 좋았다. 그래서 시상도 하고 평가도 해서 하면은 시에서는 결국은 아이디어로서 시민들이 많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교통안전 관심이 고조가 되고 그 지역의 안전이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기업이 좀 후원하는 쪽으로,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후원할 수 있는지, 뭐 단지 뭐 현수막을 뭐 후원한다 그런 레벨이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기업이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시는 말씀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인상적이었던 것은 봉사단 활동들을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뭐 지구대별 동중심으로 게임 방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좀 경합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좀 촉진할 수 있는 촉진제를 준다든지 이런 방식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금 우리는 의무적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의무감만 가지고는 이게 좋은 결과값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게 좋은 시사점을 주는 그런 제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처장님도 꾸준히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은 이제 시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부 조직이 협력을 해서 교통사고 관련된 전반적인 어떤 수치를 낮추는 것에 집중해야 될 거라는 말씀들을 주셨고,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교통. 말씀, 예. 네, 예,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예, 드리면, 예, 지금 예, 그렇게 되면은 자원봉사단의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지역별로 동료의 어떤 경쟁을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도를 해서 만들게 되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각 예, 예, 지역별로. 그 네, 헤드타워가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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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로 그런 그 문화, 교통안전 지수, 문화 이런 부분을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네, 네. 이제 자원봉사대 역할이 좀 더 이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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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 이제 좀 깊이 고민해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잘 해볼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기업의 협찬을 받아서 좀 잘 이렇게 정비를 해야 되겠죠. 정비를 잘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민 의식의 고양, 운전 형태나 보행 형태의 개선,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 의식들이 상당히 이제 고양되는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전에 정부가 주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하고 우리 자원봉사계 관련된 것들이 상호 연동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을 거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충남도 저 정책으로서 매월 첫째 주에 저 캠페인을 하는데 당진 씨도 마찬가지로 계절별로 이렇게 있죠. 이 캠페인의 형식과 틀을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하면서 시민들의 의식들을 고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거 주셨고요. 그다음에 천안시 보안관이 천안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통 문제 관련돼서 인식과 그다음에 실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고 그들에게 또 자원봉사 시간을 주는 그런 사례도 주시었습니다. 또한 언론사 기자들이 좀 이렇게 우리 이 활동에 참여를 해서 이것이 좀 확대 재생산될 수 있게끔 촉진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 천안시 보안관 청소년 교통안전 봉사단은 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네, 기획했고 전부 제안했고 관련 그 유관기관을 모아서 네, 네. 펼친 그 BP 사례입니다. 아, 예, 예, 예. 우리가 전부 기획했고요. 예산도 네. 전부 1,000만 원 투자해서 그거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다만 이제 그런 그 지역의 그 천안시 보안관이라는 그 연계하고 천안시 네,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연계를 했다는 점을 네, 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아, 예, 참고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그 우혜수 교수님. 예, 오래 네. 기다리셨는데 우혜수 교수님. 예,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전문가 교통 분야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일들이 있고 정책이 있고 제도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자원봉사 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 당진 시내에서 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런 일까지 하지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이거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시민들을 위한 봉사라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성을 좀 강화시키고 봉사단을 전문적으로 운영을 하는 일들이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을 지금처럼 실천단을 일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뭐 녹색 어머니회나 엄마 순찰대 이런 것처럼 자원봉사센터가 당진시의 교통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위해서 봉사단을 조직을 하고 봉사단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키고 아까 우리 박상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언제든지 본인들이 다니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춰서 활동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육과 활동과 개선 이렇게 세 파트로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요. 활동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이 아까 또 나왔었지요. 지속성을 가질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교육 부분인데요. 역시 운전자들을 교육시키는 것 또는 보행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역시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대구시에서 공무원들을 활용을 한 계도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금요일 오후 시간대는 공무원들이 다 나서서 경찰관 1명을 대동을 하고서
그렇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도 활동을 하는 걸 봤고요. 또 하나 교육이 어렵다고 하는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라든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만 하지 말고 끊임없이 이러한 인식 개선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부분인데요. 실태 조사 내용을 이렇게 쭉 봤어요. 처음에 목표는 교통안전 사망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지만 결국은 그에 미달하였고, 그러나 대신에 이 자료가 나왔잖아요. 당진 시내 여러 곳곳에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도출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안전을 해치는 장애 요소들 또는 불안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경찰서 또는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자원봉사 센터가 과연 이 일을 수행하는 게 맞을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둘러싼 모든 불편한 것들을 개선하고 변화시키는 것까지 자원봉사 영역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이 일들은 시민사회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운영하는 방식은 각계의 어떤 단체들을 연합해서 연합군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뭐 자원봉사 센터 직할로 교통 관련된 봉사단을 꾸리고 이분들이 좀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육과 훈련과 그다음에 지식적인 실천 활동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자원봉사를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운전자, 그다음에 보행자 교육, 뭐 대구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 말씀해 주셨고, 노인 경로당 찾아가는 교육, 이렇게 해서 좀 인식 개선에 초점을 좀 맞춰서 자원봉사를 이제 구축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저 이만순 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만순 계장님하고 저하고 저 어디야 그 저 경로당 가서 한성 아파트 경로당 가가지고 한 게 있는데 저도 그 딱 생각 들은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경로당을 다 뒤져서 그 이만순 계장님 그 기본적으로 이제 사고 관련돼서 이렇게 노인네들이 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강의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자살 예방 이런 거 같이 패키지로 하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의견을 같이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144개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마킹을 했는데 이 개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마킹만 하고 놔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시 당국 협의를 해서 후속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이것이 개선될 수 있게끔 모니터링을 해달라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상현 의원 말씀에 따르면 당진 1동, 2동, 3동 저희들이 마킹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3억이 편성됐대요. 그래서 3억 편성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개선할 수 있게끔 그렇게 뒷받침을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후속적인 어떤 임팩트가 있으면 당진시의 여러 가지 어떤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그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만순 계장님 모시겠습니다. 의견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통관리계장입니다. 우선 일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자원봉사 센터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센터장님과 두 분 교수님, 두 분 박사님의 의견을 잘 청취했습니다. 제가 교통계를 온 지는 이제 2월 달에 왔는데요. 제가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교통사고의 원인은 어떤 다들 아시겠지만 운전자 또 보행자의 어떤 안전 불감증, 그다음에 교통 시설의 열악함에서 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당진시의 제일 시급한 문제는 도로가 중앙 도로가 한 개이고 또 외곽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분사를 해야 되는데 분사를 할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항을 어떤 관계 기관에 건의를 해서 빨리 개선이 돼야지. 이 도로라는 거는 뭐 단기적으로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장기적인 개선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센터든 이런 교수님들든 이런 어려운 점을 어떤 관계기관에 많이 건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하여튼 작년보다 더 사고가 늘었습니다. 희한하게 시내권에서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성북권 내에서 많이 나서 저희들도 어떤 당황스러웠던 게 한 번이 아닙니다. 일단 앞으로도 우리 당진 경찰서에서는 유관기관과 같이 협조 아래 어떤 캠페인이든 홍보든 나름대로는 법규 위반 단속과 음주 단속을 계속 전개해 사고 없는 당진시 건설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고 굵게 이렇게 계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보면은 이제 정체가 많이 되는데 서산 넘어가는 도로, 그 도로가 이게 중심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 도로 말고는 사실 이제 뭐죠, 이렇게 연계된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대체 분산할 수 있는 도로가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설계는 뭐 돼 있대요. 설계는 돼 있는데 그 건설비를 어디서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분산 대체 도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도로 자체가 이게 산업도로여서 이 화물차나 이런 진출입의 빈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사실 화물차는 저희 승용차 운전자들도 보면은 상당히 무섭잖아요, 그죠? 무섭고, 그다음에 또 브레이크도 또 이게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아차 실수하면 그냥 승용차는 너무 꼬리 물고 들어갔다간 들이박아 버리게 되는 뭐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어떤 사고의 가능성, 잠재성이 있는 이 도로의 우회 도로를 시급하게 만드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예방을 위해서 우리 이만순 계장님 많이 애써 주십니다. 정부 당국자, 시민,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무지 많이 애써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증대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도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게 시내권과 그 다음에 이제 성문권의 산업 지역에게 차량 진입의 빈도가 높은 데는 이런 곳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경찰을 대표해서 이런 사고고 안전사고가 좀 덜 일어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박수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전체 발제와 더불어서 다 물어가지고 얘기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중간에 이 보고서를 작성을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이 있구나. 그리고 일단 저부터 그러니까 의식이나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이 조금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자기 반성이 가장 먼저 드네요.
그래서 이것도 그 하나의,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의 과정이 참여자가 많으면 인식 개선은 될 것 같아요. 더더욱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시민들의 깨어있는 의식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의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물론 이제 행동 먼저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교통사고는 거의 자동화된 습관에 의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건데 그 습관을 변경시키는 것은 생각과 의식을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운전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인식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자녀, 우리의 부모, 그 다음에 나와 내 가족이 이런 교통사고의 안전지대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 전체가 이런 교통사고를 최소화시켜서 불필요한 어떤 그 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물적 피해 이런 것들로 불행의 나락에 떨어지지 않게끔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고귀한 의견을 받아서 다음 차기년도 우리 양 선생님과 함께 좀 더 이렇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어떤 접근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식들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교통 환경들을 개선하는데 우리 당진 경찰서 그 다음에 당진 시청과 손을 맞잡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